실력과 명성을 갖춘 좋은 의사를 만나는 시간 굿 닥터스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시리즈의 10번째로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주인공을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네, 굿 닥터스 류마티스 질환 편의 10번째 주인공이시죠. 경북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강용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류마티스 관련 해외 저널에서 또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또 일과를 보면은 쉬는 시간이 있으실까 참 의아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게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교수님? 예, 우리나라 의학 연구자들은 네. 미국 같은 선진국과 달리 진료를 모두 마친 후에 비로소 연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서는 진료실에서 필요한 니즈를 연구 현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bedside to bench 방향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임상 연구자들이 노력하여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결과들은 바로 의료 산업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 중심 병원 사업과 같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임상 연구자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들이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교수님께서 이뤄가실 성과들이 더욱더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죠. 루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루푸스란 말이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루푸스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전신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얼굴에 안면 발진, 나비 발진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전신의 거의 모든 장기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네. 내용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루푸스가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한 종류인데 어떤 원인으로 루푸스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예, 예. 루푸스는 최근에 발병 기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루푸스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자가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져서 조직에 침착이 되거나 그 자가 항체가 조직을 공격함으로써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자가 면역 기전은 왜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호르몬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전적 요인으로는 현재 약 40가지 이상의 유전자가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의 조합이 맞을 때 비로소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적 요인으로는 바이러스와 예.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루푸스란 질환이 특히 남성보다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루푸스는 예. 남성보다 여성이 약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 예.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는 성염색체고 다른 한 가지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성염색체에는 질병 발병에 중요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성에서도 폐경이 되면 질병 발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 네. 호르몬도 중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루푸스가 이렇게 발병이 되면 우리 신체에는 어떤 증상으로 루푸스란 질환이 또 나타나게 되나요? 예, 우리 예. 몸에는 항핵 항체라는 자가 항체가 생성되는데 네. 세포 내 핵물질과 항핵 항체가 결합해서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고 이 면역 복합체는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잘 침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신장, 혈관벽 그리고 관절입니다. 신장에 면역 복합체가 침착이 되게 되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병뇨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부종과 복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혈관벽에 침착이 되면 피부 발진이 생기는데요. 우리 얼굴에 붉은색 발진이 나비 모양으로 생길 경우에 루푸스를 가장 먼저 생각할 정도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이런 피부 발진은 자외선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노출의 계절에 심해지는 그런 특성을 그렇군요. 가집니다. 예. 관절에 침착이 될 경우에는 관절염을 일으키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심한 관절염이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징입니다. 네. 병이 이렇게 생기면 병의 경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예. 루푸스를 설명할 때 여러 장기에 침범되는 전신질환이라고 소개하고 네. 각 질환의 심한 증상을 열거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루푸스라는 진단을 듣게 되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엄청난 희귀 난치병에 걸린 것으로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를 네. 흔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루푸스가 이토록 심하게만 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병인가? 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폐, 혈액 질환이 해일처럼 몰려와서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소수의 환자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 혹은 몇 개의 장기에 국한된 증상을 보이고 심하지 않은 경과를 보입니다. 네. 빠른 진단과 빠른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루푸스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좀 진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루푸스는 임상 네.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진단 기준도 11가지의 항목 가운데 4가지 이상 있을 때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혈액 검사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고 임상 소견과 그리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각 진단 항목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견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패턴 인식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좀 진단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루푸스의 네. 치료는 장기 손상이나 혹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중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이 가벼운 경우에는 항말라리아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혹은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네. 질병이 중한 경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제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뛰어난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만 상당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를 더 강화시키면서 또 부작용을 줄인 그런 신약의 개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기존에 사용됐던 약제들보다 새롭게 개발된 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루푸스에 어떤 약제들, 새롭게 개발된 어떤 약제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예, 최근에 비림프구 기능 제어를 할 수 있는 벨리무맵이라는 항체 의약품이 개발됐습니다. 네. 이 약제는 피부 점막 손상이라든가 관절 손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B세포 파괴제인 리툭스맵과 T세포 기능 조절제인 아바타셉트 같은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서 기존 약제의 저항성을 보이는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많은 신약들이 임상시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네. 효과 대비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그런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제 루푸스는 난치병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약제를 통해서 환자분을 치료하신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후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23세 여자 환자가 발진과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네. 진찰 결과에 안면 발진과 탈모가 있고 복수와 부종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늑막염 때문에 흉통도 동반되어 있었는데 검사 결과에 고농도의 항해 강제가 있었고 단백뇨는 보통 정상이 150mg인데 8000mg 이상 나왔습니다. 네. 슬레다이라는 질병 활성도를 검사하는 지표에 26점으로 활성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충격 치료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밖에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B세포 파괴제인 리툭스맵을 사용했고 예. 이후에 질병이 완전히 조절돼서 지금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오늘은 강영모 교수님과 함께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이제 루푸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류마티스 전문가와 함께 노력한다면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굿 닥터스 류마티스 질환편 오늘은 강영모 교수님과 함께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